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가 한 달간 진행한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범구민 서명운동에 주민 26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성북구 주민대표단은 서울시청을 방문해 강북횡단선 열망을 담은 서명지를 전달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주민자치협의회, 종교계 등 주민대표단이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해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범구민 서명서를 전달합니다. 43만 중에 26만 명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성북구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성북구는 지난 10월 말부터 10만 명을 목표로 강북횡단선 정상화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한 달 만에 26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구민 3분의 2가 참여한 겁니다. 우리 성북구 주민 43만 명이 강북횡단선을 얼마나 열망하고 원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고.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대한 열망은 대학도 큽니다. 학생과 교수들은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북횡단선이 저희 국민대학교 학우분들에게도 굉장히 열망적으로 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북횡단선 저희 국민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교 학우분들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북구는 강북횡단선은 당초 서울시 재정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라며 원안대로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 성북 주민들의 마음을 이 대표단과 같이 모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장님께 이 마음을 우선적으로 먼저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대표님들 함께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는 강북횡단선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담 TF팀 운영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이장단 선거 때부터 촉발된 광진구의회 내부 갈등이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의 편 나누기로 갈등이 깊어지더니 최근엔 본회의 도중 서로 뒤엉켜 말싸움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열린 제2차 본회의.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이 끝나고 회의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강선 의원이 신상 발언에 나서면서 본회의장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편 나누기와 분열을 언급하며 그 원인으로 특정 의원을 언급하자 지목된 의원은 이에 또 반박하며 맞붙었습니다. 육선 의원님, 의회와 지역의 큰 어르신으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시고 후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광선 의원! 어디서 육전우선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나머지 의원들도 뒤엉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반말과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맞는다. 자, 들어! 반말하지 마십시오. 의원들은 하나둘 의석을 이탈했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은혜 의장은 서둘러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구청장과 공무원들은 어쩔 줄 모르는 상태로 급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회의 때마다 화합하자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뒤돌아서는 싸우기 시작하는 의원들. 웃지 못할 총국에 이들을 지켜보는 시선에는 한숨만 남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강서공영 차고지에서 여의도역을 오가는 6633번 버스 노선이 5개월 전에 조정됐습니다. 그 결과 신도림동에서만 8개 정류장이 폐지됐는데요. 지역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5개월 전까지만 해도 6633번 버스가 지나가던 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노선이 조정됐습니다.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인해 안전운행이 저해되고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항상 실랑이가 많았어요. 납품 차량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트럭이 오고 차가 오고 이러면 여기가 정체가 돼서 버스 기사 아저씨가 화를 내고 그랬던 적이 꽤나 있어요. 버스 노선이 단축 변경되면서 신도림동은 기존 8개 정류장이 폐지됐고 1개 정류장은 정차 위치가 변경됐는데 여당 의원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신도림동 인구가 3만 2천 명인데 반대 의견서 150명이 말이 됩니다. 의견서에도 직장인들과 어르신들의 민원이 예상된다. 그 정도 반대 민원이면 안일하게 생각해도 되겠다. 집행부는 기존 마을버스의 노선 변경과 자율주행버스 노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공공원 서분수 마을버스가 신도림동 안동내 주택가를 우회해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는 구청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해서 구로역 신도림역 일대를 우회하는 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버스 노선 도입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또 6633번 버스의 노선을 신도림동 주민센터까지 변경하는 걸 시와 협의 중이라고도 말했는데 일단 서울시는 마을버스 노선 변경 결과 등을 보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회에선 6633번 버스를 이용했던 교통약자들을 위해 서울 금천과 동작,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노원구청이 특정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예산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서의 임의적인 예산 변경과 실적 부풀리기 의혹까지 확인되며 투명한 예산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청이 추진한 한 사업에서 사업 목적과 무관한 관담회 비용이 집행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활동에 쓰인 겁니다. 동일 단위 사업 내에서 세부 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려면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부서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예산을 유용했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게 세부 사업 간 예산을 넘나들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수학문화관 기간제 근로자 서류심사위원 간담회가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필요한 경우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 간 예산 변경은 가능한 일이나 예산 변경 처리는 예산부서의 승인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부서에서 임의로 넘나들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적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제작한 책자가 올해 예산 실적 자료에 포함되는 등 예산 집행과 성과 보고 간의 혼선이 드러났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500불을 찍어놓고 올해 예산으로 집행한 업무 실적인 것처럼 감사를 앞둔 보고자료에 기재되어 있어 의회가 업무 파악과 예산의 쓰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제를 인정하며 투명한 예산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100% 잘못한 겁니다. 특히 교육지원과의 사례에만 그치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도 그렇게 되는지 제가 전수조사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한편 문제를 지적한 최나영 구의원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18년 만에 무산된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노선을 반영시키기 위해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발표돼 18년 만에 무산된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의회에서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은 경부선 구간의 지하화가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현황을 물었습니다.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내년 4분기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편성해 조사 용역을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후보지 4개 소를 선정해 지난 2월 말 서울시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는데 해당 사업이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의 합의나 동의를 요구하는 등 국토부가 앞에 나서길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책 사업임에도 우리 구에 지자체 간 합의 및 동의를 요구하는 등 본 사업의 주체자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사전 타당성 검증 중에 있어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민간정 협의체도 곧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여당 의원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집행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로철도 차량기지 부지의 개발 이익금을 차량기지 이전의 막대한 사업비를 해결한다면 정부 재정 사업보다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로철도 차량기지 이전과 지역 개발에 적합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집행부는 지역의 수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철옹성과 같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어렵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정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올 한 해를 되짚어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시정연설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올해의 성과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성동구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반지하 전수조사를 끝낸 뒤 침수와 방역 등 주거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또 10년간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해오면서 올해 많은 비에도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하수관로 정비로 비가 오면 침수를 걱정하던 도시에서 침수 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확대도 성과로 남았습니다. 마을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줄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가 올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또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는 만족도 높은 사업으로 꼽히며 성동구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는 OECD 혁신 사례로 선정되어 성동형 생활밀착 정책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한편 정원호 구청장은 올해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범 운영 단계에 있던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성동형 어르신 통합 돌봄 사업도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주거와 일상을 아우르는 성동형 어르신 통합 돌봄과 호사랑 재택 의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도 예산이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운영도 강화됩니다. 또한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교육 경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 최고 수준의 초중고 교육 경비 지원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 대해 투자를 지속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동구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억 원 정도 증액한 7,200억 원으로 책정한 상태. 내년도 예산안은 구의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1만 2천 세대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강동구청도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돕기 위해 주민센터를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입주는 내년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12,032세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7년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이주를 시작한 후 7년 만입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선 이삿짐 차량과
입주 축하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된 입주 예정자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쪽에 살다가 서울 쪽으로 오고 싶었는데요. 마침 또 가구 수가 많은 곳에 분양하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 좀 서울 쪽이 좀 좋을 것 같아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집 없이 살다가 와가지고요. 굉장히 좀 감개무량한 건 사실입니다. 강동구도 동주민센터를 구축하고 새 식구 맞이에 나섰습니다. 1층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통상적인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2층에 마련된 8개 입주 전담 창구에선 전입과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입이 제일 많을 거고 전입이 폭주할 것을 대비해서 구청에서도 모든 장비나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18개 동 관내 우리 구의 18개 동에서 전입 전담 인력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전입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민원 대기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원인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온라인 신고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문을 안 하시더라도 온라인 전입신고를 이용하시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입 전담 직원을 저희가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신고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3만 5천 명이 둥지를 틀 것으로 예상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관할 지자체에서도 좋은 첫인상을 선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